이질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치기님이십니다. 더 원더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전원의 기적에서 아빠 연설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양봉 농가를 운영하며 자신이 양봉이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장 대신 호텔을 짓겠다라는 양돈업자와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아빠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냈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농가의 일이어도 이 둘의 태도는 다르죠. 아름다움은 대상이 아닌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눈과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동굴 시퀀스와 가족 시퀀스는 최고였습니다. 마틴과 만난 젤소미나는 동굴에서 만나 백허그를 한 채로 누워있는데 위로 패닝하니 동굴 불빛에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처럼 벽화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패닝하면 다시 백허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림자 놀이는 이 둘의 상상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영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죠. 에덴 동산은 최초 인류 아담과 이브 같기도 했습니다. 키메라에도 이런 벽화 같은 장면이 있는데 기차씬에서 여자 탑승객에게 옆 얼굴이 벽화 같다고 이야기한 장면이 있고 이들이 마지막에 유령처럼 나오는 장면입니다. 또 키메라의 장면 중 배 위에서 도굴꾼과 경매사가 싸우는 장면 중 아르투의 눈에 갑자기 이들의 카툰처럼 과장되게 으르렁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 또한 벽화 같더라고요. 알레체 로르바키르의 어떤 연출 시그니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다루는 주제의식과도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도 젤소미나가 가족에게 돌아올 때 패닝 후에 가족들이 사라지는 장면은 이들이 유령이 되어버린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살던 건축물을 보여주는데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로르바키르는 일상적인 것에도 이야기가 녹아있고 예술이 녹아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일럿도 봤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씨의 캐릭터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네. 마지막 조정석 씨 캐릭터의 뺨을 때릴 땐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누군가는 큰 결심으로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는데 자신의 감정 상함 때문에 뺨을 때리는 것은 타인의 용기와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 무례함이 멋있는 것으로 포장되는 것처럼 보여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말이 공감 많이 됐습니다. 네, 그것 말고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젠더적인 부분도 있고 미장센도 주제와 이율 배반적이어서 아쉽네요. 여름 텐트폴 영화인데 뭔가 작년 텐트폴작들과 비교했을 때 더 아쉽게 느껴지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근데 이제 여름 텐트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실 작품성만 따지면 솔직히 저는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무게감이 들긴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올 뭐 행복의 나라나 네. 그 뭐죠? 땜뽀글즈 그 뭐지 그거? 그 빅토리. 그래 빅토리. 네, 빅토리. 그거 지금 두 개가 어떤 작품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사실 리볼버도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름극장가는 파일럿의 독주처럼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처럼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다음 댓글 유튜브에서 이재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더 원더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집에서 가까운 상황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롯데시네마 이용하는데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다 CGV까지 찾아가서 봐야 해서 슬프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니 롯데시네마 제가 VVIP 거 채웠는데 그 금액을 채우니까 그 이상으로 안 넘어가더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시네마는 잠깐 접고 이제 CGV 쪽으로 발을 돌려야겠다. CGV가 그리고 쿠폰을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런가요? 롯데시네마도 쿠폰 막 열 몇 개 쌓여 있어요. 그래요? 엄청 많이 줘요. 뭐 비밀 쿠폰도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방향성을 CGV로 돌려볼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이 말이 안 됐죠 CGV가. 네, 너무 잘 깔았습니다. 네. 파일럿 200만 돌파. 거기다 오늘 그 아침에 기사를 보니 손익분기점까지 돌파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됐네요. 지금 한 220만 정도가 지금 돌파한 상황이라 최대 220에서 240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 발표로는 이제 넘겼다라는 것을 보아 사실 리볼버가 출발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3등으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사랑의 하츄핑에 이어서 3등인데 이거 반응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어쨌든 예상치 못한 부진이 있어서 좀 이따 얘기할까요? 리볼버는? 네, 좀 얘기하는 걸로 하죠.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기세를 타서 CGV가 조정석 시리즈 All Movie Night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리클라이닝 침대 상영관인 템퍼 시네마에서 시원하게 영화도 관람하고 퀴즈도 즐기는 밤샘 무비 파티 17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행복의 나라 파일럿 엑시트 3개 튼다는데
에어컨 빵빵한데 밤 한 11시에 틀고 네. 뭐 거기다 뭐 맥주 한두 잔 뭐 먹는다고 잠 치면 술술 오겠는데? 내가 그 말하고 싶어서 이거 자러 가는 건데? 잠 술술 오겠는데? 네. 그 혹시 밤샘 상영 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죠. 저 작년에 전주에서 그 네. 미아고스 나오는 펄 예.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밤샘 상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펄이 다행히 첫 번째 영화여가지고 예. 그건 딱 그래도 집중하면서 잘 봤는데 예. 두 번째 세 번째 영화는 그냥 여지없이 그래.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이주 영화는 이오 카피타노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뚝심 있게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영화 자체가 뭐 여기저기서 뭐 꼬이고 울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감독은 그냥 한 방향으로 뚝심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영화 보는 내내 다루된 영화도 생각이 많이 났고요. 음. 난민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이오 카피타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평점부터 깔까요? 7. 7? 저는 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7 주려고 했는데 뭔가 이 영화가 한 방향으로만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이 영화는 진짜 숭고함이 전부인 영화거든요. 숭고함이 전부인 영화인데 그냥 그거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뭔가 후반부에 저한테 확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8점 줬어요. 예상치 못하게 영화가 끝이 났던 그 부분. 예상치도 못하게 끝이 나더라고.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거의 이건 거의 다큐멘터리예요, 그쵸. 사실. 다큐멘터리적인 성격을 확실히 갖고 갖고 있는 있어요. 영화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인상 깊게 봤고요. 영화는 마테오 가로네 감독의 작품입니다. 고모라, 리얼리티, 꿈의 미로 등 이게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먹었던 작품들이기도 하고요. 네. 고모라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네. 꼭 보십시오. 이거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 불법으로 왔습니다. 역시. 네. 뭐 어떡합니까? 그래. 그건 예. 봐야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오 카피타노는 베니스에서 감독상을 받기도 했고 아카데미에서 국제장편에도 언급될 만큼 그렇죠. 사실 그 뭔가 명성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좀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저는 오히려 지금 언급하셨던 로르바케르나 구아다니노가 좀 돌연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감독들이 좀 우리나라에 유독 덜 알려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팍 터지는 이탈리아 감독들. 그러니까 난니모리티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찬란한 내일로가 개봉을 좀 하고 평이 좋으면서 이제야 좀 아트하우스 관객들한테 알려지는 느낌이지. 뭐 난니모리티도 원래는 그렇죠. 인지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는 감독이었고. 사실상 뭐 루카 구아다니노의 사실상 그거였죠 이탈리아는. 그쵸. 최근에는. 그렇죠.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확실히 뭔가 좀 많이 뻗어나가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오 카피타노라는 뜻이 나는 선장이다라는 네. 이탈리아어라고 이야. 합니다. 네. 근데 정작 영화에서 나오는 언어는 월러프하고 프랑스어라고. 월로프어가 뭔가요? 월러프어가 이 세네갈, 감비아, 모리타니아에서 쓰는 월러프족의 언어라고 합니다. 서아프리카 쪽. 네, 그래서 또한 프랑스어는 아무래도 세네갈이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두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건데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그 중에서도 수도인 네. 다카르는 가장 이제 왼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항만 수도 도시고요. 그래서 보면 아프리카 수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바다 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식민지의 영향으로 아마 항구 쪽이 그렇게 발달이 될 수밖에 없다. 다카르 하면은 그게 또 유명하죠. 다카르 랠리. 네. 그렇죠. 그런 거로 좀 유명하고. 좀 열정적인 좀 그런 네. 랠리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네갈은 사실 영화와 좀 연관이 많은 나라인데 그렇죠. 우스만 셈벤. 그렇죠. 아프리카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스만 셈벤과 2024년 베를린 황금공상 먹었던 네. 다음에 마티 네. 디옵도 부모님이 세네갈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뭐 레아 세이두도 사실 여기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 세이두인데 네. 여기 레아 세이두는 X가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네. 왜 이렇게 이름이 뭔가 들어본 것 같지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축구를 보다 보면 그래 세이두 아프리카 케이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세이두랑 무사 디아비 막 그런 느낌. 그래. 세이두랑 무사 같은 무사 시소코 이름이 막 그렇죠. 그런. 무사 네, 덴벨레도 네. 있고. 그러냐. 그런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인가 봐요. 음. 왜 인지도가 있는 것 같지 했더니 그래서 그 레아 세이두도 그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엄마는 또 세네갈로 갔고
아버지는 그래요? 프랑스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걸 제가 그래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레아 세이두가 그래서 세네갈에서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요? 또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세네갈은 참 영화하고 연결된 지점이 참 많다라는 부분을 이번 기회로 또 알게 됐네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하고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 초반부에 등장했던 악기, 춤, 뭐 이런 목소리 노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생명력처럼도 그쵸. 초반부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사막과 바다가 삶과 죽음의 경계로 놓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생명력을 표현을 하고 후반에는 죽음의 경계에 몰아넣었다. 그러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세이드와 무사가 길을 떠나기 전에는 상당히 배경이라던가 미장센 같은 게 화려하거든요. 화려한데 그 여정을 떠나고 나서부터를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모래랑 물밖에 없습니다. 네. 중반은 모래, 후반은 물밖에 없는데 뭔가 이게 현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뭔가 줄어드는 생명력의 부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러한 역경, 그러한 시련의 배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세이드의 생명력을 더 부각하기 위한 배경 배치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게 완전 너무, 시네마입니다. 그게 문제. 네,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진짜 중후반부에 와 진짜 시네마다라고 느껴지는 신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사막이 밤으로 변할 때. 와, 그쵸. 시네마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노매드랜드 생각났습니다. 노매드랜드 생각나고 저는 올해 안데스 서른의 생존자들. 전 그리고 그것도 뭔가 생각났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보는데 네. 왜 트렌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트랜짓? 네. 페트롤트? 네. 왜? 뭔가 영화 배경이랄까 주인공 상황 같은 게 좀 어. 트렌짓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장르는 당연히 다르지만. 네. 저는 토리아 로키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두 사람이랑 그쵸. 약간 이오 카피타노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죠. 토리아 로키타가. 그러니까 토리아 로키타는 가서 적응을 한 거고 그 이오 카피타노는 지금 가는 과정을 그린 이오 거고. 카피타노는 근데 상당히 그냥 개인적인 층의 이야기라면은 토리아 로키타는 거기서 한 겹 더 나아간 사회적 층에 있는 영화라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둘 다 너무 현실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그 지점이 인상 깊었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또 저는 연결성도 많이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졸브 효과도 그렇고요. 시간대를 꼬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갔던 것도 그렇고, 다큐멘터리하고도 굉장히 흡사한 지점이 계속해서 뭔가 그 생명력 연결성을 네. 계속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랑 흡사한 식으로 연출을 한 게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 세이드의 꿈. 그렇죠. 세이드의 꿈 연출이 더더욱 시네마틱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죠. 마지막 헬기까지요. 저도. 헬기도 그렇죠. 네. 어쨌든 그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네. 근데 세이드는 엄마 난 여길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엄마는 배 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맞아요. 저도. 그쵸, 이게 아버지에 대한 저도. 죽음의 이유가 명확히 나타나지 저도요. 않았는데 이게 아마 저도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거랑 분명히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저도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영화 보면 축구 유니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뭐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어디서 받은 건가? 그냥 아프리카 애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영화를 찍으려면 그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 배도 그런 거 아닌가? 제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진짜 축구팀이 한 10개를 넘게란 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 유벤투스, 도르트문트, AS 로마, 포르투갈, 네. 뭐 또 뭐야, 하여튼 엄청 다 축구 유니폼. 맨시티도 봤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세네갈은 사디오 마네의 나라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마마두 니앙이라고, 저는 K리그 좋아하니까 네. 그 옛날에 수원 삼성하고 알사드하고 네. 한번 이제 몸대 몸으로 붙은 적 알죠. 알아요? 네. 피 터지고 막 그랬던 적이 네, 있어요. 알죠. 그 선수가 이제 세네갈 쪽 네, 사람입니다. 이정수 선수가 혼자 난처해. 야, 알고 있네요. 네, 알죠. 네. 그래서 세네갈이 참 격한 나라거든요. 네. 네, 카메룬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냥 나기도 하고요. 네. 인터넷과 SNS 이상만을 보고 떠나는 두 청춘인데,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라서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그런 생각과 도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아메리칸 드림을 거의 꿈꾸면서 나가는 건데, 네. 사실 현실과 이상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영화상으로 보여지고, 위조 요건이 $100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웃긴 네. 게 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여권 만드는데 합법으로 만드는데 5만 원이면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마 위조 요건이라 그런 것 같아요. 위조 그러니까요. 요건이라 불법적으로 저지르는 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리 사람들로 이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들었던 생각이, 말리로 간다고? 트리폴리로 간다고? 그거는 아프리카를 관통을 하는 건데라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루트는 대서양으로 배 mon다 그랬으니까 대서양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거를 사하라 사막을 뚫어서 간다고? 저도. 와, 이거 개고생 길이 보이겠구나. 네, 이 영화는 애초에 개고생하는 영화로 홍보를 했고 처음부터 그런 영화인 거 알고 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가서 사하라 사막을 관통을 해야 됐고, 이제 말리 니제르 국경에서 이제 여권 감상을 하는데 여권하고 이제 옷이 같다 보니까 위조 여권이 발각이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부패 경찰이 50달러 5만 주면 네. 너네 안 잡을게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대요. 왜냐면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제 친구가 케냐 살다 온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케냐 나이로비 살다 온 친구가 있어서. 케냐는 좀 치안이 괜찮은 편이죠. 케냐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네. 뭐 가봉이랑 뭐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일이겠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 니제르에 나오는 아가데즈라는 곳은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막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유럽으로 가기 위한 이제 결정적인 관문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돈을 잘 숨겨야 한다. 그래서 항문에 숨기는 그게 나와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저 이거 봤습니다.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사우디 제다에서 맞아요. 와. 비행기를 탔는데 5시간 반 동안 뭐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항문에 1kg짜리 금을 밀수했던 밀수범이 잡혔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화가 너무 현실적이라 그래서 뭐 그 사막의 운전도 상당히 거칠고, 첫 번째 이제 낙오하는 사람이 발생을 해서 한 명이 이제 사막으로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하는 씬이 진짜 엄청 다이나믹하거든요. 저는 거의 올해 본 자동차 운전씬 중에 퓨리오사 퓨리오사. 거의 퓨리오사 다음으로 저는 좋았을 정도로 네. 엄청 역동적으로 잘 찍었잖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잘 찍은 거야라는 생각이 했는데, 뭔가 이 씬을 기점으로 이 여정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조금 여정을 바라보는 세이드의 시선이 가혹해졌다. 완전 전복되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씬을 그렇게 역동적이고 흔들리는 느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늘하게 이제 죽어 있는 시체들도 보이고요. 이제 또 그에 맞서서 바로 또 두 번째 낙오자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 날아다니는 아주머니가 네. 그 포스터에 나오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영화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세이드가 꿈꿨던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날아다녔다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 아줌마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헬기도 그랬다라고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오 카피타노라는 선장 역할을 맡았던 이 세이두의 어떻게 보면 통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했다라고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 혹은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죠. 희망이라고 봤는데 결국 없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헬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희망 속에서는 헬기에서 충분히 내려와서 살려줄게요라고 대사까지 나와서 이렇게 밧줄이 내려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 보니. 저는 그거를 결말 얘기를 미리 하자면은 저는 그게 만약에 꿈이었다면은 이탈리아라고 감독이 굳이 자막을 띄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헬기가 꿈은 아닌데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은 헬기에서 SOS를 치고 네.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로프를 건네주고 네. 이런 모습을 자기는 꿈꿨을 텐데, 네. 임산부가 배가 아프니까 출혈이 나니까 지금 그걸 먼저 치료하는 모습을 꿈꿨을 텐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이 프로펠러 소리만 계속 프로펠러 소리만 계속 돌아가고 그렇게 외치던 나는 선장입니다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그 현실을 참담히 맛봤다라는 지점인 거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본 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 계속해서 순고함을 얘기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의심하기는 했어요. 세이드의 표정이 점점 뭔가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뭐 이탈리아에 도착하더라도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그의 얼굴을 계속해서 비췄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 이끌었고 결국엔 해냈다. 라고 말하는 그 세이두라는 인물의 얼굴을 그냥 계속 비춤으로써 숭고함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 결말 바로 그냥 얘기해 버릴까요? 뭐 어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저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딱 도착했을 때, 네, 왜냐면- 마피아의 도시. 예. 그러니까 시칠리아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갈매기였잖아요. 네. 끼룩끼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혼잡한 소리가 들리고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다가 처음으로 나타난 게 갈매기 끼룩끼룩 소리라는 건 그가 원했던 생명력의 소리였죠. 그렇죠. 생명의 소리였죠. 네, 생명의 소리였는데 그게 몇 초도 안 지나서 헬기 소리가 프로펠러 소리가 팍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 소리가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게 계속 지속된다라는 지점.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도와준다라는 소리 들리지 않고 그것만 계속 들려서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됐다라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그냥 열린 결말로 둔 건데 그렇죠. 이 결말이 과연 좋은 결말일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건 의문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네. 좋은 결말일지 나쁜 결말일지는 자체하고 그냥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몇 분 동안 세이두 얼굴을 계속 비춘 것 자체는 그냥 결말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냥 세이두의 숭고함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었나 라는 그래서 겁니다. 퍼펙트 데이즈에서 그 야쿠슈쿠자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차력쇼인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한쪽은 뭔가 좀 더 희망의 그런 얼굴이었다면 한쪽은 뭔가 좀 더 비극에 좀 더 가까웠다. 저 약간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요. 뭐 하여튼 네. 뭐 그렇다 하고 어쨌든 뭐 사막에서 발각이 되고 돈 내면 지나가고 아니면 감옥행인데 그 액체를 먹여서 항문 그 검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잔혹하고 또한 그 검사에서 걸린 그 무사하고 생이별을 겪는 세이드의 모습도 나오고요. 네. 감옥에서 카메룬하고 세네갈에 이제 그룹을 나누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카메룬은 프랑스의 식민지이기도 했지만 영국의 식민지이기도 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 네, 다르다 그런 거 보니까 같죠. 이제 그룹별로 나눈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요. 리비아 마피아에게 잡혀서 마피아가 $800를 요구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가족의 번호를 요구한다라든지 뭐 공포 정치, 말 그대로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모습인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거는 과연 가족의 번호를 알려주는 사람도 살렸을까? 그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목수 건축업자에 대한 수요가 나와서 600디나르로 일꾼을 사가는 모습인데요. $800를 제가 계산해 보니 약 110만 원 정도였고 600 리비아 디나르를 검색해 보니까 17만 원 정도였다. 네.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렇죠. 네, 살라면 부르는 게 값이다. 이 영화에서 실현이 계속되잖아요. 네. 실현은 계속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희망의 요소를 삽입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세이두의 머릿속에 있던 꿈이라던가 뭐 혹은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저씨 무사와의 재회 혹은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세네갈 커뮤니티 혹은 배를 타고 몰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 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희망의 요소 같은 것들이 삽입이 된 게 결국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모래랑 바다를 배경으로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세이드는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인데 저는 종교랑 별개로 이 영화가 오히려 조금 성경의 어느 부분을 조금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을 봐서 말하든 여정이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 삶은 재앙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찾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으면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내 안에 희망을 찾으면 너는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뭔가 이 영화에서 전개되는 서사의 전개 방식이라던가 내러티브에 삽입되는 플롯 같은 것들이 서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성경에서 전개하는 그것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였어가지고 이 영화는 뭔가 후에 나오지만 세이두가 뭐 알라우 아크바를 외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뭐 관객들한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이
세이두가 걸어온 여정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는 종교성, 종교 같은 것들을 초월해서 그냥 희망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이두라는 인물은 이슬람이지만 이야기는 크리스찬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그 희망이 네. 보면서도 느꼈지만 네. 뭐라고 표현해? 뭐 서울에서 왕서방 찾기? 그쵸? 무슨 그러니까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세네갈 무사를 찾아요. 네. 이거는 불가능이야. 이거는. 진짜 알래스카에서 김상도 찾기죠. 그래 진짜. 그거예요. 진짜. 근데 또 그거를 또 찾아. 그렇죠. 기적이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종교 영화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기적의 영화예요. 네. 거기까지 아니 뭐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16살이 네. 거의 다카르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사하라 사막을 뚫고 그 과정에서 역경을 넘고 네. 배까지 수영도 못하는 애가 배까지 몰아서 네. 거기까지 도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냥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감독이 거기까지는 그 이상을 열어둘지는 않은 것 같긴 해. 그냥 여기까지가 기적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막 아저씨와의 이별도 하는데 아저씨는 그냥 나랑 같이 가자. 네. 카세르타로 가자는데 카세르타가 제가 알기로는 나폴리에서 30분? 아 그래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쵸, 걸리는 나폴레 근처에 있다고 하죠. 네. 근접한 도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자기가 찾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여정의 선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정의 선장님이 무사다 보니까 네. 본인은 이제 선장을 찾으러 간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래서 무사랑 만나는데 다리에 총을 맞았네요. 예. 다리에 총을 맞았고 무사는 우리는 떠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듯한.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이두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가야지. 어떻게 나의 선장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본인이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이고 세이두가 배를 몰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뭐 16살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이게 상관없다는 듯이 해 달려오잖아. 네. 예. 그러고서 이제 지중해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임산부의 출혈이 발생을 하고 SOS를 치는데 뭐 몰타도 나오고 이탈리아가 나오는데 그 지중해에서 보면 트리폴리에서 시칠리아 넘어갈 때 그쵸. 작은 섬나라가 이제 몰타라는 또 그쵸. 섬나라가 있어요. 여행 가기 참 좋은 나라. 여행 여기서 공부 많이 하시더라 유학생분들. 여기 워낙 맞아요. 작다 보니까 맞아요. 제 유학생 후배 있었고, 중에서도 몰타 가서 가서 공부한다고.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럽다. 저 유럽 여행 갈 때도 그런 분 만났는데 가보셨나요? 몰타는 안 가봤죠. 아, 근데 몰타.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몰타로. 진짜 가보고 싶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네. 예. 그래서 몰타라는 나라가 언급이 되고 왜 선장을 자처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을 자기가 봐왔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끄집어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에 대한 뭔가 좀 권력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본인이 힘이 있었으면 아버지도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고 무사도 이렇게 다리를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잃었다라고도 보는 상황에서 자기가 힘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자기가 이번엔 내 힘으로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선장을 자기가 자처해서 거의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저는 이 영화를 좀 종교적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시련이 더해질수록 뭔가 세이두의 내면은 강해지는 것 같은 세이두의 내면은 강해지고 그가 가진 희망은 점점 더 커진다라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세이두가 여정을 계속할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 혹은 예수 그 자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도착을 하면 행복해야 되고 우리 다 살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뱉는 말은 이 배에선 아무도 안 죽었다라는 걸 뱉으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자기가 그냥 선장이 되고 다 리더가 되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 마냥 그렇죠. 그렇게 변해버리는 과정이 그렇죠. 시네마틱하죠. 그렇죠. 진짜 대단했던 그런 또 모습이 나왔고 이 대사가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이 대사가 결정적이었고 그렇다면 과연 이 헬기는 이 배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반겼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결정적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에서 그 이슬람적인 측면을 대놓고 언급을 하잖아요. 뭐 알라신이 있으면 죽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사회적인 측면으로 갑자기 확장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예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스탠스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화를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층에서 머무르는 영화 같았는데 딱 그 결말 부분을 딱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사회적인 측면으로 확 확장되는 면모를 보면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더 큰 여운을 남겨준다. 전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무조건 받아들이자라는 주의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전 반대예요. 예, 예. 저도 난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난민 문제는 받아들여도 문제고 안 받아들여도 문제야. 그러니까요. 어쨌든, 맞아요. 어쨌든 그게 부딪혀야 맞죠. 되는데 그게 맞죠. 이게 두 개 다 문제다 보니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OX가 완전히 갈려버리니까. 네. 특히나 그 남부 유럽 쪽으로 지중해로 넘어가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그 길은 여기서 적어놨지만 죽음의 백길이래요. 그러니까 네. 날씨가 워낙 돌변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낡은 배로 왔지만 그것보다 더 막 낡은 통통 배로 오는 사람들도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다가 진짜 와 진짜 그냥 한번 폭풍 거치면 그냥 생죽음 당해도 아무도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세이드의 표정과 어. 헬기 프로펠러 소리의 조화로 끝낸 것이 어. 단순히 뭔가 숭고함을 부각하려는 것 플러스 그렇게 뭔가 사회적인 층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영화 끝나는 것으로 볼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배를 정박시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헬기에서 뭐 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 딱 상태로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뒀다는 주잖아요. 거예요. 네. 그 지점에서 감독이 뭔가 확실히 말하고 싶은 지점이 이거였구나. 네. 아, 그래서 저는 난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되게 뭔가 생각에 할 그러니까 여지가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는 왜 반대를 하냐면은 그거예요.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계속 안 좋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고 난민 받아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보통 난민을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보층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보층은 서민이나 하층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세력이잖아요. 정치 세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의 일상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하층민들이 난민을 수용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들은 과연 이거를 지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을 수용을 계속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의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수용된다고 그러니까 난민이 수용하자는 말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뭔가 진짜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층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상적인 것만 배부른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아. 이상적인 측면만 좀 고집을 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그러니까, 전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뭔가 그러니까 세이드와 무사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든 도달을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올해 초에 개봉했던 부산에서 봤던 비욘드 유토피아가 생각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달해야 한다는 의지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게 마냥 반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할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좋아. 인류애도 좋아. 인류애를 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당연히 인간 산 세상에 한 명이나 더 살면 좋지. 그렇죠. 인류애도 알고 그 의지도 알겠어. 그렇죠. 근데 알긴 알겠는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 살기 힘든데 우리 걸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터질 문제. 그러니까요. 불법 체류자가 결국 또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든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 사회 안으로 보듬어 주느냐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되느냐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시작해서 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말을 그런 식으로 남겨둔 것도 세이드의 미래를 조금 더 길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그렇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이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올해 거의 베스트급 영화를. 아. 네, 저는 퍼펙트 데이즈보다 좋았습니다. 이야.
저는 챌린저스보단 별로였는데 아, 챌린저스 히트맨보다는 별로였는데 퍼펙트 데이즈보다 좋았거든요. 저는. 아.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너무 좋은 영화를 만나게 돼서 한 줄평 갈까요? 한 줄평. 이건 진짜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당나귀에서 카피탄으로 왜 당나귀인가요? 2호. 그렇죠. 2호랑 당나귀 발타자르가 좀 생각이 나는. 난 2호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2호보다는 카피타노가 좋다. 저는 2호가 좀 더 좋긴 했는데. 네. 제가 말을 하자면은 마지막에 그 표정은 13번째 사도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종교적인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진짜 완전 종교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리볼버 할까요? 네. 리볼버 이야기하시죠. 리볼버. 야, 평가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도 깔도 깔이고 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메가박스하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M하고 사나이 픽처스가 또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화란이랑 헌트 이렇게 이어서. 그렇죠. 화란 생각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화란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연대도 그렇고 마지막에 생선에 소주 먹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화란보다 좋았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뭐 역시 전도연 배우는 전도연 배우였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 캐릭터의 관계성에서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누군가에게는 캐릭터 나열만 해놓고서 뭐 지창욱 배우 뭐 내지르기만 하고 이게 뭐가 재밌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플롯이 좀 되게 복합적이긴 해요. 네, 플롯이 복합적이에요. 과거를 파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캐릭터에 이게 몰입이 안 되면 이게 빠져들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몰입이 되면 저는 충분히 괜찮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분철되는 그 숏과 숏의 연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끊어지냐라는 부분도 많은데 저는 그거는 100% 의도를 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의도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감독의 의도성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도 보여서 네. 그렇게 에그지수가 깨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오늘 며칠이야? 목요일 아침 목요일 오후 기준으로 에그지수가 70% 지금 깨질랑말랑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인가 싶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재밌네. 그리고 저는 했는데. 그게 인물 관계를 그렇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배경을 설정을 해 둔 게 의도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후반부 숲속신 있잖아요. 절 시퀀스 후반부 절 시퀀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돈과 돈으로 얽힌 이야기가 절과 자연에서 마무리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복합적으로 얽힌 인간 간의 관계, 인간의 문제를 자연에서 해결을 한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호수이방인이 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루디. 네, 호수이방인 보셨나요? 네. 호수이방인 그 후반부 서스펜스 급격하게 몰아치는 그 시퀀스 랑은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저는 호수이방인 진짜 21세기 거의 전 탑에도 뽑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힘이 빠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도 단점을 하나 말하자면은 굳이 웃기려다가 한 마리 토끼도 못 잡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진중하게 가던가 웃길 거면 아예 대놓고 웃기던가. 그렇지. 뭔가 좀 되게 애매하게 가려다가 다 안 된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파일럿 때문에 그래. 파일럿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런 되게 복합적인 서사 전개랑 무로 돌아가는 구조 같은 것들은 한국 상업 영화에서 되게 보기 힘든 시도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좋게 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페미니즘적인 접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에서 여성 주역으로 보이는 전도연님, 임지연님 그리고 나머지 4명 배우, 나머지 배우 4명 이렇게 약간 그렇게 배우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원더스랑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남자들은 되게 고립되려고 하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여자 캐릭터들은 처음에는 불시드로 시작하다가도 결국에는 연다면서 끝나거든요. 송중기, 홍사빈 그 느낌처럼. 그쵸. 애매모호한 그 연대. 그쵸. 그러니까 화란에서는 근데 그 연대가 결국에는 붕괴돼서 끝난다면 이 리볼버에서는 이 연대가 더 끈끈해지면서 끝난단 말이죠. 오히려.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등장하는 전혜진님, 전혜진님이랑 전도연님이랑 그 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뭔가 연출적으로 봤을 때 좀 힘이 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힘이 딸린다기보다는 힘을 약간 억지로 꺼트린 것 같아요. 웃기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했지만 재밌게 봤어요. 서사적으로, 네. 구조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든 그런 걸 봤어. 되게 특별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좋게 봤습니다만 이게 여름 극장을 찾는 대중들한테 맞는 영화가 될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 말도 동감하고요. 네. 다음 주는 워낙 할 영화가 많아서 네, 예. 그때 가서 정하죠. 네, 그죠. 예, 볼 영화 많다 보니까 네. 다음 주는 그때 가서 정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영일이들 122의 이오 카피타노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